개미와 배짱이.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어요. 영차, 영차, 일하기 딱 좋은 날씨야. 따뜻한 봄날 개미 가족은 향기로운 꽃잎과 싱그러운 나뭇잎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어요. 개미들은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일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딩가딩가딩딩딩, 꽃 구경하며 연주하기 딱 좋은 날씨야. 배짱이는 풀잎 위에 편안하게 앉아 기타를 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고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만끽했어요. 배짱이의 기타 소리는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나비와 벌들도 그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 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영차, 영차.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짐을 옮기며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팔과 다리는 지쳐 보였지만 개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날씨도 더운데 그늘에서 시원하게 잠이나 자지. 개미들은 왜 저렇게 일을 하는 거야? 배짱이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룰루랄라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배짱이의 노랫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나무 위의 새들도 그의 소리에 맞춰 지저귀었어요. 그늘에서 쉬기만 하는 배짱이 옆을 지나가던 친구 개미가 배짱이에게 말했어요. 배짱이야, 배짱이야, 우리랑 같이 겨울에 먹을 음식을 모으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배짱이는 개미의 말을 듣고도 고웃음을 쳤어요. 아우, 난 됐어. 너희들은 덥지도 않니? 난 시원한 그늘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나 실컷 부르며 놀 거야. 겨울은 무슨 겨울? 아우, 겨울이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여름이잖아. 주변에 온통 먹을 거 전지라고. 개미는 신나게 놀기만 하는 배짱이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며 지나갔어요. 개미는 배짱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시간이 지나 서늘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을날, 배짱이는 여전히 일은 하지 않고 나무 아래에서 단풍잎을 구경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개미가 걱정이 되어 배짱이에게 말했어요. 배짱이야, 가을이 지나면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어쩌려고 이렇게 놀기만 하니? 이제라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 배짱이는 낙엽 위에 누워 개미에게 말했어요. 겨울이라고? 파란 가을 하늘과 단풍잎 좀 봐. 아직 겨울이 오려면 멀었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일을 한다고? 난 노래 부르며 더 놀 거야. 그리고는 다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네. 개미는 한숨을 쉬며 배짱이 옆을 지나갔어요. 배짱이가 한껏 여유를 부리고 놀고만 있을 때 개미는 열심히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농사도 열심히 짓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집도 지었어요. 개미는 하루하루 부지런히 일하며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모았어요. 개미의 집은 점점 더 따뜻하고 아늑해졌고
개미는 뿌듯한 마음으로 겨울을 기다렸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배짱이는 펑펑 놀기만 하는 사이 계절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점점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을이 끝나가는데도 배짱이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놀다가 준비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배짱이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기타를 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쌩쌩 부는 추운 바람과 함께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배짱이는 먹을 것을 찾아 발이 푹푹 빠지는 하얀 눈밭을 헤매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요. 아우, 너무 춥다.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먹을 것도 찾을 수 없네. 여름, 가을에는 과일이 한가득 열렸는데 아이고 배고파. 배짱이는 눈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했어요. 먹을 것들을 모두 눈 속에 파묻혀서 찾을 수도 없고 집도 없는 배짱이는 이제 갈 곳도 먹을 곳도 없는 처량한 신세였어요. 배짱이는 힘이 없어서 기타를 치지도 노래를 부르지도 못했지요. 온 힘을 다해 눈밭을 걸어가던 배짱이는 갑자기 무더웠던 여름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개미가 해준 충고를 듣고 같이 먹을 것을 좀 모아두었더라면. 한편 봄, 여름, 가을 내내 부지런히 겨울을 준비했던 개미와 개미 가족들은 따뜻한 난로를 피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포근한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개미네 가족은 추운 겨울날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였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배짱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개미는 깜짝 놀라며 배짱이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배짱이야,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무슨 일이야? 배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미야, 정말 미안해. 네가 했던 충고를 무시하고 놀기만 했어. 이제 너무 추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개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배짱이야, 우리 집에서 함께 겨울을 보내자.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법을 배우면 돼. 배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워, 개미야. 앞으로는 나도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배짱이는 개미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개미들은 배짱이에게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배짱이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변해갔어요. 이제 배짱이는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고 개미들과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다음 겨울을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배짱이는 개미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배짱이는 그때의 교훈을 잊지 않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토끼와 거북. 옛날
어느 숲속에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숲속을 이리저리 깡총깡총 뛰어다니며 하루를 보내는 걸 가장 좋아했죠.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빠른지 자랑하는 걸 즐겼어요. 토끼는 자신보다 빠른 동물은 없다고 확신했어요. 어느 날 숲속을 뛰어다니던 중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된 토끼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동물들 중에서 나보다 빠른 친구가 있을까? 아무도 없겠지? 혹시 나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와봐. 경주 한번 해보자고. 하지만 결과는 뻔할 거야. 내가 당연히 이길 테니까. 토끼의 거만한 말에 동물 친구들은 당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몇몇 동물들은 속으로는 불쾌했지만 토끼와 맞설 자신이 없었죠. 토끼는 동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는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언제든지 나를 이길 자신이 있으면 찾아와. 내가 가볍게 이겨줄 테니까. 토끼의 자랑은 점점 도를 넘었고 동물 친구들은 토끼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어요. 그중 한 친구가 말을 꺼냈어요. 토끼가 빠른 건 알지만 이렇게 자랑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맞아. 느리다고 무시하는 건 옳지 않아. 동물 친구들은 모여 의논한 끝에 거북이에게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거북이는 느린 동물이었지만 늘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웠어요. 그날도 거북이는 연못가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거북이는 평소 느리지만 꾸준한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한 번쯤 토끼와 경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동물 친구들이 찾아와 토끼의 자랑을 들려주자 거북이의 마음속에는 도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토끼와 경주를 해보고 싶어. 거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토끼가 너보다 훨씬 빠른데 괜찮겠어?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해보는 거니까. 다음날 거북이는 용기를 내어 토끼를 찾아갔어요. 안녕 토끼야, 잘 지냈어? 토끼는 반가운 척하며 거북이를 쳐다보았어요. 반가워 거북이, 무슨 일이야? 거북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토끼, 네가 이 숲에서 가장 빠르다는 소문을 들었어.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나랑 경주를 해줄래? 토끼는 거북이의 도전에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거북이가 나랑 경주를? 진심이야 너? 내가 널 이길 게 뻔하잖아. 괜찮겠어?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번 해봐야 하는 거지. 토끼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좋아, 내일 아침 숲속 광장에서 만나자. 다음날 숲속 광장에 동물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보러 온 것이었죠. 거북이는 이미 출발선에 서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동물 친구들은 거북이에게 물었어요. 거북아, 어떻게 토끼를 이길 거야? 너희 둘 속도가 너무 차이 나잖아.
거북이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토끼가 나처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오늘 경주는 생각보다 쉽게 끝날지도 몰라.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가 당근을 손에 쥔 채 느긋하게 나타났어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이 경주 빨리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가야겠어.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선에 섰어요. 광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숨을 죽이며 출발 신호가 울리길 기다렸어요. 다람쥐가 출발 신호를 울리자 토끼는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출발했어요. 한편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걸음을 옮겼죠. 토끼가 쌩 하고 신나게 달리다가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거북이는 한참 뒤에 있었죠. 역시 느림보 거북이가 나를 어떻게 쫓아오겠어. 배도 고프니 여기서 잠깐 쉬면서 당근이나 먹어야지. 토끼는 당근을 먹고 나무 아래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어요. 반면 거북이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느리지만 꾸준히 결승선을 향해 나아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거북이는 마침내 토끼가 자고 있는 지점을 지나쳤죠. 얼마 후 토끼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거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북이가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라. 이제 내가 결승선으로 가볼까? 그러나 토끼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북이는 그곳에 서서 동물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어요. 토끼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한쪽에 서 있었죠. 그때 거북이가 천천히 토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토끼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란다. 너는 나보다 달리기가 훨씬 빠르지만 꾸준하게 노력하진 않았잖아. 실력만 믿고 자만한 게 너의 실수였어. 나는 그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야. 토끼는 거북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말이 맞아. 이제부터는 나도 더 겸손하게 행동해야겠어. 거북이는 미소 지으며 말을 마쳤어요. 그럼 난 이제 집으로 가볼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지런히 가야지. 거북이는 느리지만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고 토끼는 그날 경주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양치기 소년. 옛날 옛적 숲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작고 예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넓은 풀밭과 푸른 하늘로 유명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목장일을 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는 서로 믿고 협력했기 때문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합쳐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곤 하였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은 호기심이 많고 활기찬 아이였어요. 소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가 하루를 보냈어요.
양들은 순한 동물들이었고 소녀는 그들을 돌보는 일을 즐겼어요. 그러나 소녀는 혼자 언덕에서 양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양들이 맛있게 풀을 뜯고 있는 동안 소녀는 혼자 넓은 들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기발한 장난이 하나 떠올랐어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보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하고 혼자서 웃으며 결심했죠. 그래서 소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언덕에서부터 마을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농기구와 몽둥이를 들고 언덕으로 달려왔죠. 그런데 그곳엔 늑대는 없었어요. 오직 소년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을 뿐이에요. 장난이었어요. 소년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며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말거라 하고 소리쳤지만 소년은 여전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는 믿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소년은 또다시 지루함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장난을 한번 쳐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소년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마을 사람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양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어서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듣고 또다시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어요. 소녀는 말했어요. 장난이었어요. 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더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다시는 네 말을 믿지 않겠어. 라고 소리치며 다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난 눈치였어요.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재밌어서 장난친 건데 뭐가 문제야? 소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며칠 후 이번에는 정말로 큰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주변에 나타난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진짜 늑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양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진짜 늑대예요. 제발 양들을 구해주세요. 양들이 위험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마을 사람들은 언덕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우, 이번에도 장난이겠지.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지요. 소녀는 절망에 빠져 울면서 외쳤어요. 제발 와주세요. 이번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소녀는 뒤늦게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지금은 정말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양들은 결국 늑대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소녀는 크게 후회하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소녀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소년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은 잠깐의 재미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신뢰를 잃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소녀는 몸소 경험했지요. 소녀는 그제서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숲속 깊은 곳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어요. 여우는 꾀가 많고 재치 있는 성격으로 유명했고 두루미는 지혜롭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두루미야, 우리 집에 놀러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두루미는 기쁜 마음으로 여우의 집에 갔어요. 여우는 널쩍한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 두루미 앞에 내어놓았어요. 넓은 접시에는 맛있는 고기와 신선한 채소가 가득했어요. 이건 너를 위한 특별한 요리야. 두루미야, 맛있게 먹어. 하지만 두루미는 길고 뾰족한 부리 때문에 접시에 담긴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두루미는 애써서 음식을 콕콕 쪼아보았지만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었답니다. 여우야,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부리가 길어서 접시에 먹을 수가 없네. 여우는 두루미를 보며 웃었어요. 응? 정말? 나는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우는 두루미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루미는 배가 고팠지만 예의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루미는 속으로 여우의 행동에 실망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우야,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여우는 두루미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두루미는 길쭉한 병 속에 음식을 담아 여우 앞에 내어놓았어요. 두루미가 준 병 속에는 맛있는 스프와 여우가 좋아하는 과일이 가득했어요. 이건 너를 위한 특별한 요리야. 여우야, 맛있게 먹어. 두루미는 긴 부리로 병 속의 음식을 콕콕 집어먹었지만 여우는 병 속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여우는 병 속에 주둥이를 넣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루미야,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병 속에 주둥이가 들어가지 않네. 두루미는 여우를 보며 웃었어요. 아, 정말? 나는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미안해, 두루미야. 내가 그때 너를 배려하지 못했어. 우리 다음부터는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내자. 두루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여우야. 우리 서로 배려하며 지내자. 그 후로 여우와 두루미는 서로를 배려하며 좋은 친구로 지냈답니다. 여우는 두루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두루미도 여우를 배려하며 지냈어요.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갔답니다. 여우와 두루미는 함께 숲속을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우는 두루미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었고, 두루미는 여우에게 자신의 지혜로운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에게 물었어요. 두루미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니? 너는 항상 그 지혜로움으로 나를 놀라게 해. 아, 여우야, 나는 상황을 잘 관찰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너처럼 재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되지. 여우는 두루미의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어요. 너의 지혜를 본받아야겠어.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아, 여우야, 나도 너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 너의 재치와 용기는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단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하며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아갔어요. 여우는 두루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여우는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아 두루미에게 선물했어요. 두루미야, 이 꽃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너의 지혜와 용기를 위해서 말이야. 두루미는 여우의 선물에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여우야. 이 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 너의 우정과 존경을 항상 기억할게. 여우는 두루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우리 서로 돕고 배려하며 지내자. 그 후로 여우와 두루미는 더욱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숲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